안녕하세요, 대전 지포스나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산타페 TM 마지막 버전이에요. 현재 산타페가 나오고 있는 일명 개벽다기 게르듬, 개벽다기 라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차량 바뀌기 전에 마지막 8단 DCT로 바뀐 산타페 TM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에어컨 가스가 누설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이번 차량은 에어컨 가스가 1234YF 신냉매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여러분한테 좀 안내해 드릴 거는 바로 이제 1234YF가 들어가는 가스 차량에 134A 군냉매 가스를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탈거는 다 이렇게 콤프를 탈거를 해놨고요. 오링은 새 걸로 지금 다 교체를 한 상황이에요. 자, 잠깐 콤프를 보겠습니다. 이 콤프에 보면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는 걸 잘 보시면 134A 또는 1234YF를 쓸 수 있다고 콤프에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R134A or R1234YF.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1234YF 가스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렇게 1234YF 전용 장비를 따로 사용해야 되고, 또 전기차 또한 절연 오일, 절연 POE 오일을 사용하는 1234YF 가스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 장비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가스를 집어넣는 이유인 탓에 간혹, 특히 에어컨 전문점이라는 데서 한참 전부터 이런 라벨을 보고, 그쵸, 같이 쓸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또 넣어보니까 사용상에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아답터를 써서 1234YF 가스가 다 누설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스를 교체해야 될 경우, 아니면 손님들 몰래 1234YF 가격을 받고 134A를 넣는 그런 정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이라는 게 말이죠, 절대 단시간에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고 보증기간이라는 그런 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워런티, 아니면은 10만 킬로 워런티, 뭐 액세서리는 뭐 4만, 6만 워런티, 이렇게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기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 보증기간에 고장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1234YF 가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134A를 넣으면 콤프에 적혀 있듯이 같이 에어컨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콤프이기 때문에, 콤프가 작동하는 건 당분간 어떤 특정 시간, 딱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임의의 시간 동안은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가스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계열이 틀려요. 가스의 계열이 틀리다고요. 그 가스의 계열이 틀리고 성분이 틀리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 특성도 얘가 나타내는 화학적인 성질이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엔 사고가 터졌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사고가 터져서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각각의 정비조합과 정비소로 공문이 하달이 됐는데, 절대 1234YF 가스 장비에 134A를 넣지 말 것이며, 이것이 적발됐을 시에는 1,000만원의 벌금과 3개월의 영업정지가 가해진다는 그런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1234YF 가스에 맞는
가스켓, 오링 또는 내부의 장치들이 그에 맞는 재질들로, 그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소재들로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교육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콤프는 같이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에어컨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품에 대해서는 단시간은 아니지만 장기간이라는 시간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분명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른 많은 매장들에서도 아답터를 써서 134A에다가 1234를 아답터를 써서 1234YF에다가 134A 가스를 집어넣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당연시화 됐었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결론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즉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4A 같은 경우는 가스가 650 기준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뭐 많이 받는 데서는 한 7, 8만원 정도 받겠죠. 아마 그 정도가 평균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1234YF 같은 경우는 27만원에서 한 30만원 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받는 매장마다 가격 차이가 약간은 상이하지만 보통 25에서 한 30만원 선이 가격대가 아마 형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 즉 가격 차이가 몇 배예요? 3배에서 4배죠. 그 정도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 자체도 4배, 5배 정도의 가스 가격을 보여요. 공급되는 가격이. 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1234에다가 134A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스의 계열이 완전히 틀리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화학적 성질은 틀릴 것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게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스를 구분해놨다는 것과 가스에 따른 장비의 특성을 구분해놨다는 것은 서로 성질이 틀리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다른 데서 터지고 이렇게 책임 소재를 갈라야 하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스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1234에는 1234를 쓰시고요. 134A를 넣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사고 사례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전문 업체라는 데서는 1234에다가 134A를 마구잡이를 집어넣었었죠. 그거 분명히 책임져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가스를 회수하기 전 가스 분석을 통해서 이 가스가 정말 제대로 된 원래의 가스인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또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냉기가 좀 약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저희가 가스를 회수하려고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진공을 다 잡고 100% 가스를 충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가 약간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가스량은 거의 정량인데 에어가 한 10%, 12%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분석기에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에어가 포함되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이 에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죠. 이 공기는 부름축 같습니다. 냉동 사이클은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을 거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시원한 냉기를 실내에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어가 들어가면은 고온과압의 가스가 응축기를 통해서, 즉 콘덴서를 통해 냉각이 돼서 고온과압의 액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에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냉매가 순환하는데 그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잘 순환을 못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응축도 잘 안 돼. 증발도 잘 안 돼. 중간에서 냉매의 흐름도 막아. 이런 과정에서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덜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싹 회수를 해서 진공을 새로 잡아서 이 안에 생긴 이 냉매 라인에 생겨 있는 에어랑 또 이 냉매 사이클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찌꺼기 그리고 수분 등 약간씩 생깁니다. 내부에서도 생겨요. 그런 것들을 진공 작업을 통해 싹 다 제거를 새로 한 후 가스를 충전하면 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나는 가스가 빠지지 않은 것 같다. 몇 년 차 타면서 한 번도 가스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회수를 해서 고론축 가스 제거, 수분 제거, 이물질 제거를 한 번씩 하셔서 새로 충전을 하는 게 에어컨 콤프나 장비 수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TM은 가스가 누설이 됐는데 진공을 잡아보니까 가스가 누설되는 포인트는 없었고요. 점검 도중에 이 콤프에서 이렇게 콤프 바디에 오일이 새서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서 샜을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서 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약간 부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식은 가스의 특성 또는 냉매 오일의 특성상 냉매 오일이 부식을 좀 시킵니다. 이런 금속들 도장도 녹이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약간씩 흘러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보통 이제 콤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이제 이어져 있죠. 이런 데 보면 이제 가스켓, 이제 금속 가스켓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설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ECV 이런 데 보면은 ECV도 안에 오링이 같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ECV가 오래되면 오링의 손상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차량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쪽이 좀 의심이 되죠. 누설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본체에서도 샜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단순하게 여기서 샜다고 하면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진 않았을 것인데 아니면 여기서 새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바깥으로. 그래서 여기서 바깥에 그래서 부식이 된 거 몸체에서 새서 그런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콤프 교체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콤프를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라나 이런 데서 현대 모비스 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제품들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차량은 모비스 순정품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모비스 순정품이에요. 순정품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정비에 좀 도움이 되시고, 소비자분들도 왜 이렇게 비싸냐, 콤프가 재생 없냐, 일반품 없냐, 왜 순정으로 일부러 유도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랄게요. 없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콤프 수리 작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